수면은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수면이 부족하면 피로가 누적되고 긴 시간에 걸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잘못된 수면 패턴과 수면 위생이 일상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수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민주는 최근 몇 주간 불면증과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실수도 잦아지면서 상사에게 여러 차례 주의를 받았다. 민주에게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수면에 과학에 관한 글을 읽기 시작했고 올바른 수면 패턴과 수면 위생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첫 번째로 민주는 자신의 수면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드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잠들기 전 30분 동안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릴렉스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며칠은 조금 어려웠지만 꾸준히 실천하면서 몸이 규칙적인 생활에 점차 적응하기 시작했다. 수면 위생 실천법도 연습했다.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커튼을 엄폐했어. 외부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소음 차단 귀마개나 백색 소음기를 사용해서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했다. 침대와 베개도 신경 써서 교체하여 보다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동도 빼놓지 않았다. 낮 시간에는 다양한 운동을 통해 몸을 피로하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밤에 더 쉽게 잠들 수 있도록 했다. 물론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민주에게 적절한 강도의 운동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 이와 같은 수면 패턴과 위생 실천법을 한 달간 꾸준히 실행한 민주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이전보다 깊게 잠들 수 있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결과 직장에서의 집중력과 생산성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으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변했다. 민주는 깨달았다. 무엇보다 기본기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그녀의 삶의 질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과거로 돌아가면 자신에게 하루 1시간만이라도 자신의 수면과 건강에 투자하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이제 민주에게 수면은 단순히 하루 일과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되었다. 수면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한 결과 그녀의 삶은 완벽에 가까운 균형을 찾았고 자신만의 리듬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민주는 수면이 단지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마을의 어느 한 모퉁이에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이 카페는 주로 건강한 음료와 케이크를 제공하며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지역의 전문가들을 초대해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정기 모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매일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네랄 워터 전문가인 이상민 박사가 초대되었습니다. 이상민 박사는 원래 화학자였지만 거듭되는 연구 끝에 물의 효능과 인체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연구하게 되었죠. 그의 연구는 단순히 하루 8잔이라는 정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카페의 좁은 공간은 마을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잡담을 나누며 그가 연설을 시작하기를 기다렸어요. 박사는 무대에 올라 물 한 병을 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권장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는 청중을 살펴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지는 각자의 생활 방식, 신체 조건, 기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박사는 이를테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더 많은 물이 필요할 것이고 덥고 습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갈증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즉시 물을 마셔야 하며 물의 양은 소변의 색으로도 점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변이 맑고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면 수분이 적절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죠. 또한 박사는 물을 마실 때의 작은 요령도 전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추천했고 하루 중에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했어요.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에 물을 마시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소화 과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끝난 후 사람들은 자신의 평소 물 섭취 습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에게 맞는 물 마시기 방법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민 박사에게 질문을 쏟아냈고 그는 차분히 모든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이날의 강연은 단지 물에 대한 정보 제공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한 깊은 고찰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물통을 들여다보며 오늘 들었던 이야기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때 고요히 내리던 봄비는 마을을 더욱 싱그럽게 적셔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항상 내 체중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이를 실천에 옮기는 일은 좀처럼 쉽지가 않았다. 그러던 와중 그간 건강에 대해 신경을 쓴다는 핑계로 늘어놓던 나의 핑계가 지난주에야 막을 내리게 되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그 시절 살랑이는 바람에 내 옷자락이 날아가기 시작하면서 무심코 거울을 스치는 내 뱃살을 보게 된 것이다. 이제는 정말로 변화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일주일에 1kg을 감량하겠다는 목표로 나는 나만의 다이어트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첫째 날부터 시작된 나의 다이어트 여정. 점심은 평소 즐겨 먹던 칼로리 높은 파스타 대신 신선한 샐러드로 바꾸었다. 물론 신선한 과일을 곁들여 상쾌한 맛을 더했다. 저녁에는 그간 피곤하다는 이유로 손쉽게 주문하여 먹던 배달 음식을 피하고 집에서 직접 닭가슴살 스테이크를 구웠다. 양념도 최소한으로 하여 간단하지만 담백하게 구웠다. 둘째 날 아침에는 간단한 요가로 하루를 시작했다. 확실히 정신이 맑아지고
그간 느끼지 못했던 상쾌함이 몰려왔다.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은 일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어졌고 밥 대신 오트밀과 그릭 요거트로 아침을 간단히 했다. 점심에는 저탄수화물 식사, 예를 들면 양상추로 감싼 햄버거를 선택하여 식사했다. 셋째 날부터는 나의 몸이 슬슬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탄 음료를 마시지 않고 물과 무가당 차로 목을 죽였다. 저녁 운동은 걷기에서 경사 달리기로 조금씩 강도를 높였다. 그런 식으로 나의 식습관과 운동 패턴은 하나씩 변화되어 갔고 나는 몸의 경쾌함을 점점 더 느끼게 되었다. 주의할 점도 많았다. 급격한 체중 감량은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조언을 주변에서 들었다. 서두르지 않고 하루하루의 식단과 운동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목표를 설정하고 난 후 작은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성취하는 단계마다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마침내 일주일간의 다이어트가 끝났을 때 나는 체중계를 바라보며 감격스러움에 젖었다. 목표했던 1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고 단순한 체중 감량 이상의 것을 얻었다. 내 몸이 더 나아졌다는 확신, 그리고 더 큰 목표를 세울 동기부여가 그것이었다. 더 나아가 나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속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결국 멋진 옷에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내 건강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 일주일간의 도전은 나에게 있어 단순한 체중 감량 이상의 경험이었다. 나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해 볼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통해 얻은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이는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질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나만의 교훈이 되었다.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것이 내가 쌓아가는 건강한 삶의 연장선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도시의 중심가에는 사람들에게 채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애쓰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정민이었고 그는 어릴 적부터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으며 자랐다. 그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고 정민은 그곳에서 다양한 채소를 접하며 자연의 맛을 익히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로 이사온 뒤 그는 사람들이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정민은 사람들에게 채소 섭취의 중요성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채소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출근길에 지나치던 농산물 시장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래, 채소 키트를 만들어보자. 정민은 즉시 시장을 돌아다니며 판매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신선하고 다양한 채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사람들에게 제공할 채소 키트에는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채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채소 키트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신선한 채소가 매일 집 앞에 배달되도록 정기구독 서비스를 제공했고 각 채소에 대한 효능과 요리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한 소책자도 함께 포함시켰다. 사람들은 이 키트를 통해 채소를 더 쉽게 접하고 한 끼의 식사로 만들어 먹는 즐거움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자 정민의 채소 키트는 더욱 다양화되고 샐러드, 스무디, 스프 등 여러가지 레시피로 확장되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위한 창의적인 채소 요리와 더불어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빠르고 간편한 레시피도 함께 제공하였다. 덕분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게 되었다. 이후 정민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채소 키트를 더 널리 알리기 시작했다. 사용자는 자신의 취향에 맞춰 채소를 선택할 수 있었고 개인의 건강 상태나 목표에 맞춘 맞춤형 식단 계획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다시 한번 도시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채소 키트를 더욱 인기 있게 만들었다. 마침내 정민의 노력 덕분에 그 도시의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채소를 섭취하게 되었다.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정민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정민의 이야기는 채소를 어렵게만 생각했던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고 채소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채소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작은 변화가 결국 도시 전체의 건강 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었다.